안녕하세요. konnichiwa, 사와디카, 나마스칼. 제가 2012년에 첫 번째 올린 영상에서 2012년은 힌디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진짜 공부도 하고 촬영도 했는데 아마 그 집중하는 중에 그 영상 일부를 치워버렸나 봐요. 근데 그때는 다시 짓는 힘도 여유도 없었으니까 놔둬버렸는데 힌디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이왕 공부한 거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대로 힌디어는 이랬어요, 힌디어를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는 영상을 만들어도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여러분에게 재밌게 시청해 주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서 이번 이런 테마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5년 동안 한국말 하나도 공부 안 했어요. 가끔씩 K-팝을 듣고 유튜브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 한국말 아마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고 잘못이 많이 있을 텐데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제 대국어랑 힌디어 언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저는 대국어는 5년 전부터 공부하다가 말다가 해서 지금 일상생활 속에 유창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할 수 있는 정도이고 다이 문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힌디어는 이번에 독학으로 처음으로 공부해봤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발음 같은 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거나 모르는 점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네바나가리 문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기본적인 문법은 이해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힌디어를 공부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은요, 저는 원래부터 외국어에 관심 있다기보다는 그 언어에 문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힌디어가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힌디어도 대국어랑 똑같은 산스크리트 기원의 언어인 것을 알고 있어서 대국어랑 힌디어가 어느 정도 닮았는지 너무 궁금했어서 그래요. 이번 테마는 힌디어랑 대국어 어느 쪽이 어렵냐라고 했는데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힌디어도 대국어도 공부하는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게 되고 쓸 수 있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어느 쪽이 벽이 높으냐라는 것을 어렵다라는 정리로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힌디어보다 대국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번에는 문자, 문법, 그리고 말하기 그 세 가지 테마로 대국어랑 힌디어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입니다. 문자는 힌디어는 네바나가리 문자, 대국어는 다이 문자가 있죠. 모음은 어느 쪽이도 난이도가 비슷해서 이번에는 자음자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네바나가리 문자는 자음자가 33개에 대해 다이 문자는 자음자가 44개도 있거든요. 한글이 19개니까 어느 쪽이도 얼마나 많은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네바나가리 문자는 솔직히 대국어와 비교하면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발음도 없고
제 경우에는 IPL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발음도 일찍 습득할 수 있었고 문자도 그렇게 외우기가 힘든 거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힌디어에는 영어에도 일본어에도 한국어에도 없는 건설 발음이라는 발음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우에는 독학이라도 3일 정도로 네바나가리 문자를 외울 수 있었고 아마 하루만이라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글 배우는 것보다 좀 어려워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다이 문자는 외국인들이 처음에 대국어를 공부할 때는 다이 문자를 쓰지 않고 먼저 알파벳으로 기본적인 단어나 문법나 대화를 공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으면 다이 문자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거는 다이 문자가 너무 복잡하고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복잡하냐고 하면은요, 먼저 아까 말한 대로 자음자가 많고 예를 들면 S소리 자음자는 4개도 있거나 TH 소리 자음자는 6개도 있거나 이렇게 똑같은 소리의 자음자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어느 자음자가 쓰이는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대국어 공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선조가 있는 거예요. 선조는 중국어의 마마마마죠. 소리 꼬조에 따라 말뜻이 달라지는 거죠. 대국어에는 선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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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5개도 있거든요. 게다가 중국어와 다르게 선조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조부호가 자음자 위에 붙으면 선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구암라는 자음자가 있는데요. 이 자음자는 보통은 커 변성구로 발음을 하는데요. 여기에 마이액라는 선조부호가 붙이면 커 이성이 돼요. 그런데 마이터라는 선조부호가 붙이면 커 삼성이 돼요. 그렇지만 커카이라는 자음자는 선조부호가 없어도 커 사성으로 발음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마이액이 붙이면 커 일성이 돼요. 그런데 마이터가 붙이면 커 이성이 되거든요. 진짜 미치겠네요. 세 번째는 그 자음대로 발음 안 하는 불규칙인 단어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싸댕, 표현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규칙대로 읽으면 세동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거는 싸댕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이 문자를 공부하면 배우자를 곤란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다이 문자를 쓰지 않고 알파벳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 난이도는 대국어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솔직히 대국어가 간단해요. 일본어, 한국어와 다르게 조사도 없고 영어처럼 시제나 인칭에 따라 형이 변화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단어를 나열하기만 해도 문장이 완성되는 이미지입니다. 한편으로 힌디어는 무조건 어휘 변화가 많은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힌디어로 어제 그리고 내일은 똑같은 깔라는 말이에요. 너무 재밌네요. 그럼 어떻게 내일인지 어제인지 표현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어형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와요는 깔 아웅기, 어제 왔어요는 깔 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힌디어에는 유럽어는 같은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의 성이에요. 예를 들면 힌디, 이거는 힌디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여성명사. 빠니, 이거는 물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남성명사처럼
타 명사는 남성 아니면 여성의 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그 명사의 선도 같이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격라는 아이마이미마인 같은 대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보다 훨씬 성가셔요. 예를 들면 영어의 단수형의 you는 힌디어에는 세 가지 있거나 영어의 on, it, on, in, at, from 같은 전치사는 힌디어로는 후치사가 되고 대명사나 명사 후에 오는 거예요. 후치사 앞에 오는 명사, 형용사, 대명사는 어형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로 that big room는 힌디어로 va, bala, camera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in that big room를 힌디어로 하고 싶을 때는 힌디어는 후치사니까 that big room in 이와 같은 어순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하는 대로 후치사 앞에 오는 대명사, 명사, 형용사는 사격이라는 격이 되어야만 해요. 사격이 되면 us, ballet, cameraman 이렇게 돼요. 왜 바는 us가 되고 발라는 발레가 되는지 그게 규칙이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런데 영어와 달리 힌디어 후치사는 좀 복잡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미치겠네요. 그래서 유럽어 언어를 공부하는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힌디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럽어 언어를 공부하는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힌디어에 대해 누군가랑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 아니어서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요. 저는 힌디어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힌디어의 어순이 일본어와 한국어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힌디어는 악센트 없어서 그것에 신경을 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대국어는 어순이 좀 복잡해요. 아까 대국어 문법은 단어를 나열하기만 해도 문장이 완성된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어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어랑 똑같은 SVO인데요. 다 똑같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일본어, 한국어와 영어 그 중간에 있는 어순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 못했던 요인도 포함되고 종합적으로 보고 저는 힌디어보다 대국어가 어렵다기보다는 대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다면 대국어는 전혀 어려운 언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저보자에게는 그 모티베이션을 유지하는 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국어는 역시 아시아 언어구나.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너무 가까운 언어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국어도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한국어에도 일본어에도 직역할 수 있는 표현이 대부분이에요. 한편으로 힌디어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직역하지 못하는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소감을 물어볼 때 그 영화는 어땠어요? その映画どうでしたか? How was that movie? 낭루와 난เป็นยังไง? 이렇게 한국어도 일본어도 영어도 대국어도 서로 직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힌디어로는 आपको वह फिल्म कैसी लगी?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너한테 그 영화 어떻게 보였어요? 라고 해요. 그 대답은 मुझे बहुत अच्छी लगी 라고 하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저한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돼요. 아까 내일이라고 어제가 똑같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오늘 기점으로 미래인지 과거인지가 아니라 오늘 기점으로 그냥 시간의 길이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레도 그저께도 똑같은 발성라는 말이에요. 너무 재밌네요. 근데 이번에는 저보자에게는 대국어가 힌디어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언어 난이도는
힌디어도 대국어도 같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바나가리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앞으로는 힌디어를 공부하지 않을 건데요. 대국어나 다른 언어를 앞으로도 공부할 거니까 구독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대국어나 힌디어를 공부할까라고 생각하시는 사람한테 참고로 됐으면 다행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거푼 막 나카 슈크리야.